이렇게 이 자리에 쓴 지도 보니까 벌써 5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회차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점점 더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번에 이 5회차를 하고 일단 중지하라고 제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내가 나간 것이 마지막 회라고 하는 안내가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다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간에 여기 와서 많은 이제 설명들도 듣고 제가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잘 아시게 됐어. 벌써 5번 봤으니까 3번 정도 보면은 기억이 되고 6번 정도 보면은 친해지고 9번 정도 보면 마음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는 369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친하게 느끼실 텐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분 한 분 더 자세히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좀 여기에 집행부에서들 어떠한 결정을 해서 하든지 좀 소모임으로다가 해서 제가 개인적인 하다못해 가정사 얘기라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일단 모임 방식을 좀 바꿔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참으로다가 대단하십니다들. 정말로 대단들 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에서도 이제 전자공학을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통신공학을 했고, 그래서 전자통신공학에 원래 전문가로다가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어떻든 첫 직장도 KT에서 다녔었고, 지금은 KT인데 옛날에는 정부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정확한 장소가 최신부 장거리청 서울통제소 반송계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여튼 기술에 대한 이해는 남들보다,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좀 앞서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을 적에 이 통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전파예요. 전파. 전파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배우죠. 여러분들 눈에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안에는 수많은 전파가 현재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류는 몰랐더랬죠. 안 보이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1800년대 1880 하여튼 몇 년인가에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주파수를 얘기할 때 옛날에는 몇 사이클이라고 안 하고 몇 헤르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전파를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발명을 한 것도 아니죠. 발견이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지 안 보이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사고,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침몰 사건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전파를 이용을 해서 그냥
옛날 모르스 통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도 그걸 했었는데,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이 하는 통신을 이걸 부호를 만들어서 전파를 이용해서 보내니까는 배 안에서 있는 상황들을 다 전문으로 받아보는 거야. 영국이고 미국이고 이걸 다 받아보는데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건 상황들이 생중계는 아니지. 생중계지. 그 당시로서는 최대한의 통신 수단인 무선 전파 통신을 이용해서 생중계가 되는데 음성들은 그때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상황이 막 전문에 쏟아지냐 하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침착하게 어떤 그 대피시키는 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브라스 밴드, 그 밴드들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안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전파공학을 말하자면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해주시던 얘기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다 발견을 하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 그랬더니 이것을 들은 사람이 그 브라스 밴드 그 사람들의 진짜 그 희생 정신에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먼저 살리면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음악을 계속 그렇게 틀어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리고 삐삐삐삐삐 이것이 아니라 말로다가 다 생중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발견돼서 나온 것이 이제 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전달해주고 음성으로다가 다 전달해주고 이런 이제 통신의 이제 역사가 획기적인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짧게나마 막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참 기가 막혀요. 아까 우리 강석준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인내에 말하면 인고의 세월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기술을 이해하니까 제가 그러한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은 이 맥스웰 또는 헤르츠 같은 이러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발전을 크게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발명을 하시든 개발을 하시든 어떤 그중에는 이제 발견까지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계시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미국에서 교회 다닐 적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응? 그래요. 그때는 그 깊이를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예, 박수 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지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믿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편재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사상
하나님을 얘기하는 태고 사상의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종교적으로다가 뭐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마시고 저는 우리 해인 펀드의 사상에는 우선 학력, 지역, 혈연, 뭐 그다음에 성별, 나이,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학벌 이러한 것을 일체 어떠한 제한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위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건강하시기만 하면은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시니어들한테는 주니어들을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젊은 분이 파트너로 꼭 같이 있어야 돼. 그렇게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인 IB 펀드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직 다 모르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규정이나 우리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넓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규정이나 매뉴얼 같은 것은 최대한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몰라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시니어와 주니어의 경우도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해인 IB 투자의 기초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먼저 제가 크게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제가 틈틈이 기록해 놓은 것이 페이스북 안에는 해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걸 찾아서들 보시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려면은 오늘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니까 그걸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 말고 다른 곳에서 KGFC 국제기금기구를 기금기구를 유치하겠다는 유치활동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연을 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후에 여러 번을 했었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조금 집약돼서 그리고 음질이 듣기가 거북스럽지 않고 좋은 음질이 지난번에 한 4회차에 대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튜브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은 제가 굳이 번거롭게 두 번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물론 오늘 하는 내용도 유튜브에 또 뭐 올라갈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인 IB 투자에서는 우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해인의 말하면 기준되는 방침이세요.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라. 이 한마디가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된 화두라고 봐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요? 우선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모든 규정이나 법이나 규정 속에서는
첫째, 모두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연, 혈연, 지연, 성별, 나이 이런 거 모두 다 무시하고서 바라보는 그러한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일을 빈둥빈둥 놀고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가 된다면 이건 평등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차용한 것이 공평이라고 하는 걸 차용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가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가고 이것이 이제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 그렇죠? 어떤 딱한 사정들로 인해서 아니 열심히 했는데도 하긴 했는데 실적으로다가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걸로도 안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용어를 차용했냐면은 배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적용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배려로서 우리가 케어하고, 그래서 해인 자본주의가 내세운 세후 수익의 25%는 주주가 주주 배당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또 25%는 회사를 운영한 모든 임직원, 그 법인의 임직원들이 25%는 주주하고 똑같은 지위에서 가져가고, 인센티브로 가져가고, 그리고 25%는 회사의 재투자로다가 발전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25%는 배려 차원에서 사회 환원을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 이제 해인 자본주의의 커다란 골격 골자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해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찬성하고 계시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아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사들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하는 겁니다. 해인 자본주의의 핵심이 되는 이 자금, 기금, 이것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태 기금이 KGFC 국제기금으로부터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KGFC 국제기금의 모체는 국제비금융권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는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장께서 미국의 금융총회에 갔다 와서 한국을 진단하는데 3가지를 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은행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비은행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 비은행이 무엇인지 그 용어 단어 하나를 보고 알아차리고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용어를 조금 달리 써서 그런데 원래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헷갈리네요. 이제 이게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비은행 중개라고 하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그 용어를. 그래서 이제 비은행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기피를 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마치 전 정권들이 은닉해 놓은 말하자면 정치 비자금들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혼돈들을 일으키고 말하자면 지하 자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근데 그런 자금들 아닙니다. 이것은 유엔을 설립한 기본 자금이라고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딱 맞는 거예요. 유엔을 설립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말하면은 내려다보고 세상을 매니지 한다면 이상하지만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자금의 뿌리에서 온 것이 우리 KGFC 국제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 깊이를 모르니까는 어떤 말을 쓰냐 하면은 이 기금에 대해서 이것이 깊이를 모르니까 저거 프리메이슨 자금 아니냐, 일루미나티 자금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했어요. 그럴 만도 해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든 딥스테이트든 그러한 것은 거꾸로 반대적으로 이 기금들을 가지고서 장난 논다고 말을 할까요? 어떻든 매뉴얼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잘못 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내놓은 그냥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국제 기금의 지분의 구조에 들어가서 보면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 로스차일드가 기금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음모론에 혹시 누가 현혹하거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얘기가 좀 옆으로 다가섰는데 어쨌든 비은행이라고 하는 기금이 유엔을 만든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핵심 기금인데 거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추구해온 것이 아직까지 무엇이냐면 세계 평화예요. 아주 좋은 일에 쓴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서 아주 나쁜 이미지에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로스차일드가 돈이다 하는 이러한 소리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 저는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인데 왜 그런 소리를 말하면 옆에서 그냥 떠드는 소리라 하더라도 왜 그런 소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가령 이것이 없다고 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 기능이 없으면은 국가들 간에는 유엔 내 국가들 간에는 힘의 논리밖에 없죠. 국가들끼리는 국가들 간에 자기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니까 서로 부딪혀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옛날 중국 역사에 천자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제후국들이 전부 다 싸움판이 벌어지듯이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은 세계 평화, 무조건 목적이 첫 번째 세계 평화야. 그래서 잘못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자금줄을 싹 조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한 대가가 아주 혹독하게 치러지게 되니까 그것이 잘못이 전쟁이라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말하면 세계 평화에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 통화량의 자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화량의 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증물들을 다 근본위로다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관한 자체들을 아주 복잡하게 섞어서 보관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그 보관 창고가 있다 치면은 가볍게 생각하면 그 창고를 털어서 우리가 다 가지면 우리가 부자 되겠네. 부자겠네. 딱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서 그 보증물이 금덩어리는 거기 있는데 그거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은 금융 전산상에서 외화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건 예니까요. 특별하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거기에 손을 댔다 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보지 않게 어떠한 응징이 가해져 가겠죠. 그러니까는 그 나라는 외화량이 점점 이제 부족해지는 거지. 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움직이는지만은 핵심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KG 이제 제가 두 모자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모자는 우선 한국의 이 국제기금기구 KGFC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래서 부총재로서 내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해인 IB 투자의 회장으로서 관리 운영에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인 IB 투자의 그러면 바라보는 목적은 무엇이냐? 세계 평화에다가 우리는 추가를 시켰어요. 기왕이면은 세계 자유 평화, 또 인류 공영 이렇게 두 가지의 바라보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를 하고 계시든 이 자금을 받아서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저희는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같은 곳에 그 노력과 자금을 쓰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치관을 같이 튜닝시킨 상태에서 가치관을 최소한 조율시킨 상태에서 자금을 내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에서는 어떠한 부분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차용해 온 것이 1도 3독이었죠. 그 1도 3독이 무엇입니까? 1자와 3자를 빼면 도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도덕이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도덕보다 더 큰 단어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도덕의 풀네임은 4글자로 다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1도, 3도. 그래서 1도, 3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다른 영상 강의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 기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첫째, 동상이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라고요. 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동상이몽에 대한 얘기로서 예전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부부가 기도를 해. 소원을 빌어. 똑같은 부처님 상을 놓고서 비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비는 소원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남편은 천석지기니까 만석지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빈다면은 옆에 있는 아내는 내 남편이 바람 피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빈다는 거죠.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기금을 원래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많이 소비할까가 저의 입장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기금을 빨리 받아서 잘 내가 이용할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라보는 것이 서로가 일치되지 않았다면은 여기서는 세계 자유평화와 인류 공영에 맞도록 그것도 1도 3덕에 맞춰서 어떠한 진리의 바탕 위에 그걸 1도라고 하는 거죠. 1도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바탕 위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위하는 3덕의 방식으로 세계 자유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서 같이 일하십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금을 받아 써야 되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뭐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야 일단 이거부터 받아서 뭐냐면은 우선 내가 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폼 잡아야지 하는 것에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익 추구로다가 흐를 때는 나쁘죠. 사익 추구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동상이몽이 되니까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보면 어떠한 현상들이 있냐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오래 했어요. 82년도에 미국으로다가 이민 출국을 했으니까는 제가 떠나기 전에 대한민국과 제가 다시 돌아와서의 대한민국에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많이 납니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다가 어떤 말들을 쓰냐 하면은 문화적 화석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문화적 화석. 예를 들어서 8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가정의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이제 섞이지 않은 그런 가정은 어떤 문화, 그 다음에 모든 가치관의 기준들이 한국의 80년대 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 오면은 확 바뀌었어. 그러니까 거기는 문화적 화석이죠. 화석 같은 거지. 이렇게 이제 다른 건데. 한국에서 그간의 교육들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다 하나같이 너 잘되라, 네가 성공해야 된다 하는 성공 위주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시켰나 봐.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성공 목표 지향주의야. 제가 볼 때는. 뭐 그것이 굳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극렬하게 대비해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민성들이든 그네들을 보면은 남한테 피지 말고 더불어서 잘 살아라 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긴 보다 더 집단주의적이야. 우리는
엄청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개인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거기는 보다 더 집단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비교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지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려면은 지구가 둥근 것이라고 하는 걸 보려면 지구 밖을 떠나서 볼 적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로 대한민국을 떠나서 밖에서 바라볼 적에 대한민국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세월을 보내왔습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고 해서 공감대가 많이 여기 형성이 될 텐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사방공사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사방공사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 그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 초기가 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서는 산에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일을, 그걸 사방공사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는데, 초등학생인 제가 나가서 했어요. 저희 집에는. 왜? 저희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저 딱 셋밖에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로하셨다고 해서 뭐냐면 그래도 누군가 나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루 하여튼 뭐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뭘 하면은 애들 목환이라고 해가지고는 밀가루를 반 포대만 줘. 어른들은 이제 한 포대 주면은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네마다 선왕당 있죠.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밑에는 평상 펴놓고서 술 취한 사람들 다 누워있죠. 밀가루 한 포대, 반 포대가 얼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밀가루 한 포대, 반 포대도 그냥 나눠주질 않았어. 일을 시키면서 했어. 그건 뭐냐면은 자생자화를 목표로 하는 그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심어준 것만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일 안 하고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네가 돼서 일을 못 하시니까는 배려 차원에서 어른애들가 나와도 된다 하는 것은 그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마냥 비만 오면은 완전 다 마냥 물난리가 나고 하던 이 잠실, 강남 일대 모두 다 한강, 뚝도 말하자면은 다 막고 정비, 한강 정비 사업하고 경부 고속도로 놓고 뭐 하면서 모두가 뭐냐면 지금같이 잘 사는 기틀을 만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저는 거기다가 방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전에는 일제시대를 넘어서면서 패배주의에 완전 빠져서 무기력하게 느티나무에서 술 먹고 밤이면은 사랑방에서들, 우리 동네에 그랬어요. 도박들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 농사일을 하니까는 밀주당 가서 술은 항상 있으니까 항상 술 먹고 그냥 해롱되는 사람들 천지고, 이러한 그냥 사회상이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은 싸우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고, 일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 나라 키웠잖아요. 저는 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한테 집단적인 어떤 무의식을 깨워준 거죠.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전에는 패배의식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잠재의식, 우리 집단적 잠재의식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집단적인 잠재의식이 우리가 이제는 그럼 그거 그대로만 계속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산업사회로 온 곳으로다가만 그거를 유산으로 받아서 그대로만 계속하면 되겠느냐? 전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사회적 가치관을.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라떼라고 하면서 그러잖아. 나 때는 어떠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풍자하는 얘기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적 가치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그때는 무엇이 미덕이냐 하면은 까려면 까는 것이 미덕이야. 쉽게 얘기해서 군사 문화에서부터 비롯돼서 그래서 무조건 충성하면은 다 통하는 거야. 지금 그거 애들한테 강요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오던 우리 그 시대들이 중요하게 여겨오던 충효이해가 다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로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무엇으로다가 대안을 찾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는 우리는 수긍을 했는데 애들한테는 너 성공해라. 그냥 성공해라.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성공 위주로만 나갔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충효예로다가 희생하면서 지내온 그 시대들은 바로 말하면 지금과 같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그러한 배우들을 젊은 세대로부터 받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먼저 꿰뚫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저는 한국의 상황들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은 대부분의 상황들이 해외에서부터 많이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먼저 어디서 보냐면은 대법원에 가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나? 비록 커다란 돌의 비석에 자유, 평등, 정의라고 써 있어. 이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야. 근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충효예에 꽂혀 있었지 자유, 평등, 정의에 꽂혀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은 자유, 평등, 정의에 꽂혀 있어. 그럼 걔네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은 충을 요구하면 근데 자유인데 왜 그래? 왜 충성을 강요해? 왜 효도를 강요해? 이런 형태로다가 사회에 지금 말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로 저는 한국을 떠난 상태에서 바라볼 적에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관을 정립을 꼭 해야만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충효 얘기가 잘못됐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때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너희들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게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줬잖아 라고 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애들한테 자유, 평등, 정의 포기하라 하면 그거 되겠어요? 이게 뭔가 효도를 강요하려면 자유를 뭔가 짓밟는 것 같고 그렇죠? 충성을 강요하면은 그것 또한 말하면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좀 하십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사회적 가치관을
우리 어른들이 정립해서 알려야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간에 너희들 성공해야 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는 가르치는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자유평등 정의를 먼저 받아들여서 그 자유평등 정의는 맞아. 그거는 아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야. 그거는 아주 기초.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정도 중요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야. 내 자유뿐만 아니라 남의 자유까지도 존중해주고 법으로다가 강제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관인데 우리 과거의 희생의 가치나 희생을 해왔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은 자유평등 정의는 법으로라도 강제해서라도 꼭 지켜야 되는 미니멈 가치관이다가요. 그건 최소한의 가치관이다가요. 거기엔 동참을 하시자는 거예요. 대신에 이건 평범한 사람들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근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은 네가 좀 더 훌륭하게 되려면은 그거 위에다가 그거는 밑바탕이고 그 위에다가 뭐를 세우냐 하면은 충효예를 세워야만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충효예를 행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훌륭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왜 싸움이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전혀. 그래서 저는 제가 세운 사회적 가치관의 정립은 그대로 혼재하고 있는 가치관을 세울 적에 바탕에 자유평등 정의를 놓고 이 위에 충효예를 놓고 이 충효예를 행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 이상하게 충효예는 조금이라도 자기 희생이 안 따르면 안 되는 일들이야. 자기 희생을 하니까 훌륭할 수밖에요. 근데 예전에 과거에 우리 사람들은 충효예는 당연한 거야. 지하철 지금은 경로석이 따로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가서 탔는데 젊은 애가 앉아서 나이 든 노인네가 탔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은 강제를 해서라도 너 어른이 탔으면 일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쪽 상대 입장에서는 침해한 거예요. 자기 자유를. 근데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서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래 참 훌륭하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어떤 굳이 의인이 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남을 구하고는 희생해서 죽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기억을 해줍니까? 이 세상에서. 왜? 나도 그렇게 할 건데 뭐든지 당연한 걸로다가 작은 희생이든 큰 희생이든 당연한 것으로다가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집단적 잠재 의식이라는 거죠. 집단적 잠재 의식. 우리는 해인 자금을 받으면은 이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사회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정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해인의 기금의 가치관은 남다라 하는 의식을 같이 형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서구의 선진 주요국들이 이 국제기금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해왔는데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제가 병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언론도 제가 들었습니다. 수정자본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래. 근데 뭘 어떻게? 그걸 찾아서 실행의 단계까지 옮겨놓은 것이 해인 자본주의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평등과 공평과 배려가 빠진 상태에서 자본이 나가서 착취를 해왔다고 봐도 되는 거죠. 선진 수요국들이 이 자금으로다가 다른 나라의 노동도를 착취해 왔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뭐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평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저희가 꿈꾸는 사회는 부루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루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인데 조화와 질서를 말하는 것이래요.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진 부루 사회.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처럼 싸우는 나라로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주 못마땅해 죽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 왜 싸우는가를 쳐다를 보면은 똑같은 사안을 하나 놓고 달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안은 똑같은 한 사안이야. 근데 딱 두 표로 나눠줘서 싸워야 돼.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자유를 허용해줘서 다양성을 키워서 그러니까 본질은 꽃이야. 본질은 꽃이야. 그런데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르고 다 각기 다른 자유로부터 나온 다양성이 다 같이 모여서 생긴 조화.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일치를, 그 외에는 자유를. 이것이 우리가 해인 아이비 펀드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상의 토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의 무의식적인 집단 의식이 올바르면은 나라도 튼튼하게 지킬 수가 있을 거고요. 세계에 나가서 다른 나라가 이 국제 기금을 가지고 운용했던 것보다 한결 더 커다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중국이 1대1로에다가 엄청 자금들을 투자해 놓고서는 지금 쏟아지는 비판은 무엇입니까? 독이 든 사과들을 먹였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기억이 하나 나는데 제 딸내미랑 벌써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어린 학생이었던 딸을 데리고서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딸내미가 꼭 자기는 박물관을 가봐야 되겠대. 난 거기 가볼 생각도 못했어요. 박물관을 갔어. 봤더니 허름한 박물관이죠. 근데 벽에다가 딱 써붙인 그 한마디가 문구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아직까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도 그거는 안 잊혀집니다. 뭐냐면은 백인들이 이 땅에 올 적에는 우리한테는 랜드, 토지가 있었고 백인들 손에는 성경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한테는 성경이 있고 백인들한테는 토지가 있다야. 하여튼 그런 문구예요. 이제 그걸 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뭔가 집단 의식을 잘못 관리하면은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다 뺏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을 쌓으면은 남이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을 깨우치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가장 커다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앞에다 내세우고 그걸 바라보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같이 바라보고 싸우더라도 그 다음에 싸우자, 그죠? 그럼 싸우다 보면 그래도 그쪽으로 가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다 보니까는 밭일도 제가 직접 많이 했어요. 그때는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해서 가잖아요.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를 바라보고 가는데도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삐뚤삐뚤한 거죠. 뭐 할아버지는 많이 노련하시니까 똑바로 가더라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를 돌아서 보면은 그거는 참 삐뚤삐뚤한 것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이런 비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서로 일치시켜 놓지 않고서 각자 바라보고 가면은 그 밭은 어떻게 갈려 있겠습니까? 경작하기 좋은 밭으로 다 갈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씨도 뿌리고 할 거 아니겠어요? 생각, 의식의 차이들이 얼마큼 크냐 하면은 그러니까 투자를 해줬던 기업 하나가 콩고에서 큰 몇십 헥타르의 땅을 확보를 해서 뭘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농사 짓는 거를 한번 이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농사냐면 카사바야. 그네들의 주식입니다. 거기는 꺾꽂이로 다 버들까지처럼 막 갖다 꺾꽂이로 꽂아 놓으면은 그것이 뿌리가 내려서 나무가 자라는데 그냥 몇 개월만 지나면은 고구마 같이 두릉두릉 달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꺾꽂이를 하는 시기도 비가 오기 전에만 때를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그때 늦게 했대. 늦게 했는데 웬걸? 그 사람들은 그건 이제 망했다 안 된다 하는데 크게 잘 자란 거야. 왜 이건 크게 잘 자랐냐 하면은 그네들은 갖다 그냥 꽂았는데 우리는 밭갈이를 한 거야. 밭갈이를 해서 밑에 있는 영양분이 그걸 뒤집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꽂았어.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걸 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근데 그네들이 현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잘 열릴 수 있는 농사 기술을 알려달라는 거야. 저는 속으로 얼마나 실소가 되든지 가르쳐 줄 게 뭐가 있어? 일은 저희들이 했어요. 밭갈이를 하라고 가르친 것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잘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집단적인 의식이 우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말을 쓰냐 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고서 일하신대. 다 아시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능력이. 그래서 최소한 나타난 자세라도 보고서 자세를 보고 우리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른 모임에서 갔더니 어느 분이 이제 계시성을 가지신 계흥기라고 하는 분이 딱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꼭 드는 표현 설명이 되어서 제가 그걸 차용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능력이 있고 플러스 자세가 있어. 기업 경영에서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고 플러스 자세가 있어. 그러면 니코르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자세를 강하게 강조하니까 그 양반은 능력 플러스 자세가 아니라 능력 곱하기 자세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게 뛰어나더라도 자세가 잘못돼서 자세가 빵점이면 곱하기니까 이거는 빵점이 나오는 겁니다. 탈락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저 그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예. 제 아이디어는 아닌데 저희가 자세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해인에서는 능력 곱하기 자세지 능력 플러스 자세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떤 자세가 좋으냐 하는 것은 우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얘기해서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저는 스스로 찾아서 하고 부지런하고 예? 그리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는 하여튼 오늘까지 현재 왔는데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이 모임에 어떤 소모임으로다가 아마 전환하실 거죠? 소모임으로다가.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모임의 형태가 바뀌게 될 것인데 제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한 분 한 분 제가 말하자면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대로 이러한 그릇이 있으면은 우리는 제 입장에서는 매뉴얼에만 맞으면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제가 일을 잘하는 것이고 매뉴얼에 안 맞으면 이론 하나 쓰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미 세워놨어요. 그래? 그러면 매뉴얼에만 맞으면은 이 자세하고 능력만 맞으면은 가령 이것이 그 자세 플러스 능력의 그릇이라 친다면은 찰랑찰랑하게까지는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여기서 한 방울이라도 넘치면은 그건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싸우고 있는 거, 사고 난 거, 그거 제일로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왜 돈 쓰고 욕 먹어야 돼요? 왜 돈 쓰고 싸움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매뉴얼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싸움이 있는 것은 그냥 쳐다보지 말아요. 누가 옳고 그러고 안 따져. 둘 다 그냥 안 쳐다보면 돼. 한순간단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돈의 마음은 돈을 운용하는 쪽에 인격과 같이 직결되기 때문에 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아주 적절한 얘기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은 안 쳐다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도 좋은 부르사회, 조화와 질서인데 아름답게 화합해서 늘 제안하고 같이 일하는 모습 보이고 그런 곳이면 반대적으로다가 바라보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뭐든 이 매뉴얼에도 맞고 안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해인의 자금은 다시금 강조해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축복과도 같은 이러한 기회가 생긴 것은 해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해인이라고 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유엔을 만든 기금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기금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총괄 관리 총의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시란 말이에요. 윤씨성을 가지신 한국 분인데 그분의 호가 해인이야. 그래서 저는 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즐겨 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이면에 진짜 엄청난 가치를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항상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켜온 수호천사다. 수호천사예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고 저는 그 상위로부터 내려온 매뉴얼만 잘 지키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하다못해 좀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좀 찌그러진 그릇을 가져오면 그건 피면 되거든요. 그 피는 것까지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뚫어진 거를 가져오면은 그거는 말하면 펴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되는 그러한 구멍 떨어진 그릇은 가져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 해인 자금은 해인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여러분들하고 친밀하게 앞으로 많이 이제 일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해인의 기금은 모태기금이 국제기금기구 KGFC의 기금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다른 펀드들, 뭐 해치펀드라든지 사채펀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개념이 뭐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제라고 하는 곳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시작들이 어떻게 되냐? volunteer, 자원봉사로다가 자원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국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 모아서 직원들 한국의 대기업들처럼 직원들 딱 모아서 교육 훈련 딱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세가 돼 있는 사람 이렇게 선정하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쳐다보면 우리는 당신을 구르는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이 구르다가 어느 순간 딱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튼튼하니 안정된 자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군요. 근데 우리 가치에 맞아요. 그럼 그거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맡기고 자금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 발생적이지. 그래서 매뉴얼에 뭐가 있냐면은 저한테도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움직이지 말아요. 불편한데 왜 움직여요?
편안하게 모두가 아주 물처럼 흐르게끔 하는 이러한 원리가 있는데 이 속에는 우리의 또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전통 사상이 아주 태고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3장 체제를 강조하잖아요. 꼭 3장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3장 체제를 강조하는 것에는 그 깊이를 보면은 이원론이 아니라 삼원론입니다. 이원론이 아니라 삼원론이에요. 그럼 이원론이 뭐고 삼원론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우리의 태고 사상을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공부하던 중에 이건 참 설명이 좀 쉽게 잘 됐네 하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유튜브가 단군 자선 TV라고 하는 곳에서 한 곳인데 삼원론을 아주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목은 부도지야, 부도지. 혹시 참고가 되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삼원론을 우리는 기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됩니다. 싸우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잘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삼원론에. 이걸 다 설명하면서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몇 시간 갈 것 같으니까는 요 정도면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기술을 설명하고 사업 계획을 설명하실 적에는 요령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말 표현으로다가 개념 요약이라고 해요. 영어로 단 executive summary라고 그래요. 요거는 한 페이지 내지 많아야 2페이지, 한두 페이지만 딱 해서 몇 마디 딱 하면 그래 그거는 해야 돼. 요 생각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요약을 그냥 1, 2분 내에 딱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내 그 자세한 내용들은 뭐냐면 그 후차적으로 다음번에 뭐냐면 듀 딜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일단 개념 요약에 관심이 꽂히면은 일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개념 요약을 보고 대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이제 줍니다. 그럼 이제 설명들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럼 그것이 가능해 하는 걸 이제 쳐다보게 될 때 이제 듀딜리전스라고 하는 것을 다 실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확인 그것이 어찌 가능한지 하는 것을 들어가게 되니까 미리 그것이 이래서 가능하다는 걸 미리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뭘 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개념 요약만 잘 쓰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개요입니다. 자세입니다. 나머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하여튼 나머지 여생 우리 후세들이 그저 잘 따먹을 수 있도록 사과나무를 확실하게 많이 심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해인 IB 펀드가 한국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니까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다 덕이 되고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럼 그 시스템만 잘 지키면은 우리 후세들은 우리가 고생했던 것처럼 고생하지 아니하고서도 뭐냐면은 잘 지키기만 하면 세계에서 1등 가는 국가로서 이 국제 기금을 잘 관리 운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한